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우리 2019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33번부터 3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었던 글들보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내용상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질문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테이시우스라고 나와져 있고요. 이거는 그냥 한국말로는 테세우스라고 하고 사람입니다. 아테네의 전쟁 영웅이죠. 테세우스는 그레이트 히어로였습니다. 누구에게? People of Athens, 아테나 사람들에게 테세우스는 영웅이었습니다. 테세우스, 아테네 영웅, 실존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집으로 전쟁을 끝내고 난 후에 돌아왔을 때, 배에, 근데 무슨 배예요? That had carried him and his men, 그의 군인들과 병사들과 그 테세우스를 실었던, 그러니까 태우고 다녔었던, 그러니까 헤드 PP 쓰이고 있죠. 그랬었던 배는 was so treasured. treasure는 명사로는 보물인데요. 여기 BPP 쓰이고 있죠. 동사 treasure는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보물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동사 treasure는 소중히 여기다 입니다. 아무튼 그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와 그의 병사를 태우고 다녔었던 배들은 너무 소중히 생각되어져서 소중히 여겨져서 that townspeople 마을 사람들은 보존했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보존했습니다. replacing 하면서, 교체하면서,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면서 이런 말이죠. 오래되고 썩어진 나무 판자들을 with 이하, 뭐로 교체를 하면서 new pieces of wood, 새로운 나무 조각들로 교체를 하면서 잘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전쟁 영웅이었던 테세우스, 그리고 그가 타고 다녔던 배를 마을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겨서 마을 사람들이 그 배를 수십 년 동안 잘 보존했습니다. 그냥 냅두면 배가 고장이 생길 수 있겠죠. 썩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래되고 낡은 부분들을 새 부분으로 교체를 하면서 잘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법적으로는요, so blah blah 해서 that, 뭐는 뭐뭐 합니다. 라는 게 나오고요. so that 구문이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 구문이고, so that 구문에서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which인 관계대명사로 바꿨으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가 불완전한데 so that 구문에서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하단 말이에요.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얘입니다. preserved. 그 다음에 접속사도 없이 또 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ing를 써서 접속사를 포함을 하는 분사구문을 써주는 것이 맞고요. replacing 쓰는 게 맞습니다. 동사 원형 등을 쓰시면 안 된다. 혹은 과거형도 안 되고요. replacing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네요. 자, 지문에서 질문이 나오게 되면 소재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자, 퀘스천 질문인데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플루타르크가 철학자들에게 했던 질문은 is this,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질문 한번 봅시다. Is the repaired ship? 그러면 수리되어진 배가 is still the same ship? 똑같은 배인가? 뭐 했던 배예요? 테세우스가 항해했었던 똑같은 배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끝나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를 잘 보존을 하고 있는데 보존을 하다 보면서 썩고 뭐 이런 그 고장나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시만 해 놨겠지만 전시만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썩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나무를 새 걸로 교체를 했다 그러면 이러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배는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배랑 똑같은 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테세우스는 그 부품을 이런 부품을 달고 다녔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존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썩기 때문에 새로운 널판지나 판자로 교체가 됐다면 이 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보존하고 있는 이 배는 예전에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똑같은 배인가? 라는 거죠. 왜냐면 어떤 부분이 교체가 됐잖아. 교체가 되었으니까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똑같은 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똑같은 배 맞죠? 그래도 원형이나 주요 부품들은 그대로잖아요. 똑같은 배인데요. 아니면 선생님 다른 겁니다. 왜요? 뭐 어쨌거나 조그마한 부품이라도 바뀌었으니까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그 배하고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읽어보면 이 후반부에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죠. Removing one plank and replacing it. 자, 널빤지 하나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But can that still be true?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사실일까? 큰 차이가 여전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한번 뭐 하면 모든 널판지들이 바뀌게 된다면 모든 이제 많은 배의 부품이 바뀌게 되었다고 해도 어떤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나요? 5번이요. 몇몇의 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That ship must be sum of all its parts. 그 배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테세우스가 정말로 타고 다녔던 진짜 배라고 한다면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그 당시의 모든 부품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몇몇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must be 나오는데요. should를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는 should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must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be라는 형태가 동사 원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 부분이 Some philosophers argue that the ship be the sum of all its parts. 이렇게 be라고 나와 있어도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를 is로 고치면 되려 틀리게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략이 가능한 패턴이에요. 누구는 주장합니다. 뭐는 뭐뭐여야 한다라고 당위성이기 때문에 그때 조동사를 생략을 할 수 있고 동사 원형만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몇몇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주제문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몇몇은 정말로 그 당시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이 모든 부품들이 다 있어야지 그때 그 당시에 똑같은 배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나왔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가 타고 다녔던 배가 이 뼈대는 그대로 있고 부품이 몇 가지 바뀌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 배를 테세우스가 타고 다녔던 그 당시 그 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올 거고요. but 뒤에가 그리고 그게 주제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주요 부품이 그대로라면 몇몇 개의 부품이 바뀐 상태라도 우리는 그 배를 진짜 배라고 볼 수 있다. But if this is true,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항상 총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 5번 지문이라고 우리가 그때만 사실이라고 본다면 then as the ship got pushed around during its journey 그 배가 항해하는 동안에 그리고 lost small pieces 어떤 부품들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it would already have stopped being the ship of Theseus 이미 테세우스의 배인 것이 끝났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테세우스가 이제 전쟁을 나간다 이러면서 아테네에서부터 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테세우스하고 군인들이 탔겠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러 가요. 그럼 전쟁을 치르러 가는 동안에도 부품이 바뀌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가다가도 부품이 노후가 돼서 이제 부품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치렀어. 그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부품이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손실된 배를 다시 아테네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부품이 이 항해하는 동안에 바뀌어서 있을 거라고 친다면 그랬다라고 하면 이미 테세우스의 배도 아니었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뼈대가 아니고 부품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진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그 당시 테세우스가 전쟁 나가서 이 배가 좀 파손이 되고 이랬을 때 부품을 바꾸고 이 아테네 나라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때조차도 테세우스가 타고 갔던 그 배가 아닌 상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5번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자, 이 부분. 자,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미 전쟁 동안에 손실이 돼서 수리가 된 배도 진짜 배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주제 문장이 되는 거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좀 쓰고 있고요. 자,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역사적 유물이, 여기에서는 테세우스 배가 역사적 유물이 되는데, 이게 현 시대에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 수리, 즉 새 것으로 부품을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유물이 역사적 상황 당시 사용되었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퉁이라고 볼 수 있는가? 5번이요. 몇몇 철학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왜 아니라 그래요? 그 당시 사용했었던 그 부품이 그대로 다 있어야지 그걸 진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6번 이 글쓴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는 뭐 역사적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요 뼈대가 그대로 남아져 있다면 그 역사적 상황 당시 사용되었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뒷받침. 뒷받침이 조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니라면 그 당시 테세우스가 이 전쟁을 했었던 당시에 조금이라도 파손이 있었다면 그거조차도 진짜로 볼 수 없지 않은 건가? 자, 요런 논거를 들어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죠. 여러분들, genuine이고 진짜라는 말은 genuine, authentic 이게 진품, 진짜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서울에 종로에 가면 경복궁이 있어요. 경복궁이요. 경복궁 가보셨습니까?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거. 이거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왕이 살았었던 집이죠, 여러분들. 경복궁이. 근데 그게 지금 지금 21세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이? 지금 가보면? 근데 이 경복궁이 왕이 살았었던 그 당시 경복궁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왓장이라든가 뭐 처마, 마루 아니면 이 현판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바뀌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지보수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 바뀐 이 상황을 부품이 몇 개 바뀐 상황을 그 당시 왕이 진짜로 사용했었던 경복궁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글쓴이는요 볼 수 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부품이 몇 개가 바뀌었었더라도 이제 그 당시 정말로 왕이 사용했었던 그 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글이 이 글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더 이상 더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을 또 따로 하시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4번도 쉽지가 않은 글이에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상이라는 거 아세요? 외상. 여러분들 슈퍼에 가갖고 외상 해본 적 있습니까? 아저씨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것 좀 사가고 제가 내일 모레 드릴게요. 그럼 아저씨가 그래 이거 오늘 공짜로 가져가고 내일 모레 돈을 줘라 라고 한다는 걸 외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손님이 아니고 사업체라고 해보세요. 물건을 파는데 어떤 그냥 30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30만 원짜리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저씨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입장이에요.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일단은 이 30만 원짜리 물건을 제가 가져가고 일주일 후에 제가 월급을 받으면 이 30만 원을 그때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외상의 발생이죠.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럴까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죠. 신뢰는 영어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신뢰.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꾸준하게 돈을 벌어 원래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 30만 원이 지금 없나 봐. 근데 일주일 뒤에 30만 원이 생긴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믿고 신뢰를 하면서 여러분은 이 물건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주일 뒤에 30만 원이 생겨서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신뢰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30만 원짜리 지금 주면 일주일 뒤에 30만 원을 나한테 주겠대.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안 팔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아니면 원래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이야. 그걸 알아. 그냥 거지야, 백수야.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백수야. 직업이 없어.
근데 나한테 30만 원짜리 물건을 지금 팔면 일주일 뒤에 30만 원을 주겠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잘 못 믿겠죠. 너 항상 백수였잖아. 네가 어떻게 30만 원짜리를 사고 나한테 일주일 뒤에 30만 원을 준다 그래? 나 그 말 못 믿겠는데 이러면서 안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이 신뢰고 뭐에 대한 신뢰입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이런 신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알아. 이 사람이 지금 30만 원은 없지만 일주일 뒤에 30만 원이 생길 거라는 거를 내가 항상 알아.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정장을 입고 다니고 좋은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항상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지금 딱 30만 원이 없어. 일주일 뒤에 충분히 30만 원을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물건을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꼭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일주일 뒤에 30만 원이 생기면 그때 와서 물건을 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손을 들고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건 저렇게 팔건 많이 파는 게 좋거든요. 실제로 돈을 받고 팔건 이 신뢰를 들어서 크레딧을 들어서 신용을 들어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나중에 30만 원을 받고 이런 상황이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많이 팔면 좋은 게 판매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어렵냐면 이 외상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비싼 물건을 이 신용을 들어서 신용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산 경험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이 가격이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이자가 붙는 이유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외상이라는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글을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글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자, 신용거래 of one kind or another. 어떤 종류이든 신용거래들은, 자, 주어가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신용거래들은 have existed.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해 왔었습니다. 존재해 왔다, 존재되어졌다. 그러니까 existed를 BPP 수동태로 쓰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틀립니다. exist는 자동사니까요. BPP 쓰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have PP 쓰시고요. 주어가 복수니까 have, has 쓰면 안 되고요. 자, in all known human cultures. 알려진 모든 인간 문화에 다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인류 역사상 어떤 종류의 신용 거래는 다 존재는 해왔었습니다. 자, the problem in previous eras, 에라는 시대예요. 근데 이전 시대에, 지금 요새가 아니고 예전에 1960년대, 1950년대, 1800년대 근데 문제는 신용거래를 이용하지 못했었던 이유, 그러니까 신용거래의 형태가 있었는데 외상의 형태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했었던 데에 존재했던 이유는 그 이면에 존재했던 이유는 was not that blah blah. 여기서 not that 주어 동사는 not because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의미가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게 아니라 해석적으로 얘가 because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No one had the idea or knew how to use it. 그 신용 거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몰랐었던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랐었기 때문에 신용 거래 외상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신용거래를 하지 못했던 이유, 그 문제는 was that 뭐뭐였기 때문입니다. People seldom wanted,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seldom, scarcely, hardly 이런 말은 no하고 똑같은 준 부정어죠. 부정어.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것을요? To extend much credit, 그 신용을 주는 거. 즉 신용 거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익스텐드 크레딧 그러면 이제 신용을 주단데 여기서는 문맥상 신용 거래하다. 신용 거래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뭐라는 것을요? The future would be better than the present.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외상을 쳐 나한테 내가 일주일 뒤에 30만 원 줄게 나한테 이거 물건 팔아 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 지금도 이 사람이 30만 원을 못 버는데 나중에 즉 미래가 됐을 때 일주일 뒤에 30만 원을 갚겠다고 하는데 일주일 뒤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을 텐데 일주일 뒤에 이 사람이 30만 원 못 벌 텐데
아, 그러면 내가 지금 30만 원 30만 원짜리 물건을 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30만 원을 줄 확률이 미래에 없을 거니까 내가 이 물건을 안 줘야지. 물건을 못 팔겠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거래 외상의 기본적인 근간은 이 미래에 이 사람이 3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경제 상황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3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못 벌지언정 미래에는 이 사람이 3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지 이 사람에게 신용 거래를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이 신용을 믿으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것을. 아씨, 이 사람이 지금도 30만 원이 없는데, 미래에는 30만 원이 더 없을걸? 없을 확률이 클걸? 자, 미래에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걸? 지금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거래를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이 월스를 쓰시면 안 됩니다. 미래가 그 당시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신용거래를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믿었습니다. Times past had been better.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 시간이 더 나았다고요. than 뭐보다요? Their own times. And that the future would be worse. 뭐라고 믿었냐면 과거나 그러니까 현재보다 과거가 더 좋았고 그리고 미래는 더 안 좋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돈을 잘 벌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안정적인 직장 이런 개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근데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으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30만 원은 없지만 이 사람의 월급 날이 일주일 후야.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 후에 돈이 생기겠지라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한 사람이 돈을 벌겠다라는 게 불확실했었기 때문에 신용거래를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도 내용상 이 부분을 반대인 월스를 쓰시면 안 되고 이 부분도 월스를 반대인 배러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왜 이 말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 돼요. 머리를 굴려가지고요. 꼭 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왜 이 말을 반대로 쓰면 안 되냐? 물어볼 겁니다. 자, 경제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Total amount of wealth. 그래서 부의 총량은 was limited, 제한적이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restricted, finite라고 믿었습니다. unlimited, 제한적이지 않고 infinite, 또 제한이 없이 무한하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부의 총량은 제한적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이 양보를 해서 그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주지 않는 이상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거래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6번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부분이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문장에서 가목, 진목 문장이 쓰이게 되면 서술형일 확률이 큽니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고려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투부정사죠. 나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뭐 하는 게? 생각하는 게. That they would be producing more wealth 10 years down the line. down the line은 그냥 관용 표현이고요. 미래에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후에 그들이 더 많은 부자가 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치 여기서 좀 글이 끊기고요. 뭐 연관성은 있지만 사업은 제로섬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 또 그냥 한번 보세요. 제로섬 게임이 뭔지 8, 9, 10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profits of one particular bakery might rise. 한 빵집의 수익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때 but the expense of the bakery next door. 근데 이웃 빵집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영국의 왕이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프랑스의 왕을 약탄함으로써만 가능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파일을 많이 자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다. 와, 제로섬 게임이 뭔지 모르면 또 이 문장이 뭔 말인지 몰라.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섬 게임.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뭔가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봐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총 고객 양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총 고객의 양을 그냥 임의로 150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임의로 150명, 120명이요? 이러면 되게 이상적이에요. 그럼 그냥 내가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학원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뭐 식당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돈가스를 파는 A 식당, B 식당에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정해진 고객의 양은 그냥 120명으로 그냥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20은 좀 적겠고, 우리 동네에서 돈가스를 파는 집이 두 개가 있다면 동네에 그 돈가스를 먹는 고객의 총 명이 한 뭐 12,000명 될까요? 1200명 정도 될까? 그걸 그냥 줄여서 12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20명. 이렇게 되면 되게 이상적이죠. 우리 집에서 60명, 이 집에서도 60명 이렇게 먹으면 너무 이상적인데요. 근데 A라는 상점이 조금 욕심을 내서 뭐 이렇게 더 맛도 맛있게 하고 홍보도 잘해갖고 여기에 100명이 왔다라고 해봅시다. 100명.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B는 몇 명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40명이 뺏기게 되면서 여기는 고객이 20명만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지역에서 미쳐갖고 가격 반값 막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쳐요. 그러면 이 집에 손님들이 120명, 마을로 막 1200명이 다 오게 된다면 여기 손님은 빵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로 썸 게임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지금도 이 현상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현상이라는 거죠. 부가 한쪽으로 맨날 쏠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계는 항상 120명을 두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A가 독점을 하면 얘네가 이제 뭐 0이 되는 거고 60, 60이면 그 합계는 항상 또 120이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 B 집에서 미쳐가지고 막 마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돈가스 너무 많이 맛있게 만들면 이 집에 손님 120명이 다 몰리면 이 집은 0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손님은 항상 정해져 있고 누가 나눠 먹던지 그냥 나눠 먹기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로섬입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한번 봐드릴게요.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돈가스 가게가 3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쳐봅시다. 3개가. 그럼 이상적인 상황은 A가 40명, B가 손님 40명, C가 손님 40명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C가 진짜로 너무 맛있게 돈가스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집에서 만약에 손님을 100명을 그냥 막 모았어. 1년 내내 이 집에 100명의 손님들이 몰려. 그럼 여기는 이제 몇 명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10명, 10명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아무튼 돈을 벌 수 있는 총액은 정해져 있고 만약에 이 집에 우리 동네 돈가스 집에 A밖에 없으면 이건 독점이에요. 독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돈가스 집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이 정해진 손님을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나눠 먹는 상황에서 갑자기 A가 사업 수완을 발휘를 너무 잘해서 이 손님을 다 가지고 가게 되면 이 다른 이 돈가스 가게들은 이 집에 손님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득을 얻게 되면 하나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 왜? 총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총합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쪽에 많이 쏠리면 이쪽은 그 나머지밖에 못 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거예요. 특정 빵집에 손님이 100명이 오게 되면 그 이웃 빵집은 이제 20명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빵집이 110명을 손님을 한 달 내내 모으게 된다. 그럼 여기는 이제 10명밖에 안 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명이 왕이 되면 누구 한 명은 왕이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는 조금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상한 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예시가 들어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이 9번하고 10번은 문제로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8번이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상황하고 가장 맞는 예시가 되니까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글이 상당히 어려웠죠. 외상 의 개념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로섬 게임의 개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전 시기에 사람들이 신용거래, 외상을 하지 않았던 이유. 왜 그랬냐면 그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돈이 없어서 30만 원짜리 못 사는 놈이 일주일 뒤에 30만 원을 벌어가지고 나에게 갚는다고? 그 믿음이 그때는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었던 거고 그리고 부의 총량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돈이 없는 놈이 부자가 돈을 이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조금 포기해서 아예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돈이 갑자기 생길 리가 좀 없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외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들을 굉장히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유아였을 때 우리들은 맞춰 있었습니다. 시그널에 맞춰 있었습니다. 신호에 맞춰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부터 오는 신호에 맞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호. 언제 먹을지,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을 멈출지를 알려주는 신호를 우리는 유아기 때 잘 따랐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응가한 다음에 먹고, 우리는 가졌습니다. 본능적인 인식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그리고 얼마나 맞는 음식을 우리의 몸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유아기 때. 그렇죠? 유아 때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응가 싸면 그 다음에 먹고. As we grow older,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inner wisdom, 그러니까 inner wisdom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부적인 뭐라 그럴까? 내부적인 지혜죠. 여기서 내부적인 지혜가 갑자기 뭐예요? 여기 지칭어잖아요. this.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적인 지혜는 위에서 나왔던 본능적인 인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몸이 알고 있다고. 얼만큼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언제 안 먹고 이런 걸요. 근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런 본능적인 인지는 이뤄집니다. 없어집니다. 뭐에서 그래요? In a bewildering host of outer voices. 여기서 bewildering host라고 하면은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스트는 주인인데 주인 아니면 것들. 외부의 목소리들. They told us how we should eat.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외부적인 혼란스러운 목소리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인지는 사라졌습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요. 자, 여기 팁이나 부모나 학교 등등이라고 나오는데 밑에 예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먹고 싶으면 고기 막 하루에 3끼 먹고 4끼 먹고 아기 때는요. 고기 먹고 싶으면 그렇게 먹고 우유도 막 하루에 막 1.5리터짜리 4개를 만약에 먹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어도 된다는 거죠. 내 몸이 그게 땡기면. 근데 커가면서 TV라던가 부모님이나 학교 등등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우유를 많이 먹는 게 건강하긴 해. 근데 배에 있는 뭐 어떤 유산균을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서 설사를 많이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우유는 꼭 하루에 한 잔만 먹어라. 라고 하면 제한을 거는 거잖아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뭐 몸에 무슨 콜레스테롤 이런 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고기 많이 먹는 게 좋지가 않다. 그럼 제한을 자꾸 거는 거잖아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커가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배우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이 본능적인 인지에 의해서 뭐를 먹고 얼마만큼 먹고 이런 게 제한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차라는 메시지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동료들로부터,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부터 마차라는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마차란다는 건 뭡니까? 아, 아기 때는 이렇게 막 먹어도 이상이 없었었는데 좀 커가니까 부모님, 학교, 과학 잡지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네. 아, 어렸을 때 난 많이 먹었는데 크니까는 이게 몸에 안 좋은 거라 그러네. 아, 혼란스럽다. 이게 마차라는 메시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어그리드 메시지 쓰면 안 됩니다. 동의하는 메시지가 아니니까요. 자, 이러한 메시지들은 만듭니다. 혼란을 만들어요. 뭐에 대해서? 그 욕망이나 충동이나 반감 같은 그러한 혼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감, 혼란은 우리를 만들어요. unable, 불가능하도록 만듭니다. 단지 먹고 그리고 그냥 충분히 먹는 것을 아기 때처럼 그냥 막 마음 가는 대로 먹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아, 당연하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어렸을 때는 마음대로 이제 먹고 싶으면 먹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커가면서 그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받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되게 혼란을 겪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혼란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마음대로 먹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라는 게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주제문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6번이요. 만약에 우리가 return to healthy and balanced relationship with food,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의 관계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면 it's essential, it's vital, it's mandatory, 필수적입니다. 뭐 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That we should learn to turn our awareness inward and to hear again what our body is always telling us.
그래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으로 가고 싶다면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내부로 다시 돌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건강한 음식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외부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유아 때 하던 것처럼 내면에서 내 몸이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이랬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또 예시가 안 돼, 그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고 하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기를 많이 많이 처묵처묵 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좋잖아요. 왜 다시 내면의 목소리, 유아처럼 돌아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러실 수 있으니까 다시 조금 변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는 좀 풍족하게 먹었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이때는 좀 건강했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다시 뒤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커서는요, TV라던가 뭐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대로 먹진 않죠. 어렸을 때는 마음대로 먹었잖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만큼, 몸이 원하는 만큼. 근데 커서는요, TV나 연예인이나 잡지에서 모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빼빼 말라 있죠? 그렇죠? 좀 되게 슬림하잖아. 그럼 슬림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장을 하죠. 먹는 것을 좀 제한을 해라. 그래서 이제 좀 날씬한 몸매를 가꿔라.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식단을 하고 싶다면 이 외부적인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외부적인 것에 제한이 걸려서 먹고 싶어도 못 먹지 말고 어렸을 때 하던 것처럼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글로 이해를 하시면 딱 맞아떨어지겠죠. 되셨죠? 자, 시간 관계상 하나 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을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